너무 착해서 나쁘지 마라. 너무 착해서 스스로를 잃지 마라. 착함이란 미덕이지만 때로는 그 미덕이 사람을 해친다. 모든 일에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맞서지 않는다면 결국 이용당하고 만다. 참을성이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무기력함이 된다.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조차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그저 스스로를 지우고 있는 것뿐이다. 화를 내지 않는다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상대는 점점 더 당신을 함부로 대할 것이고 당신의 의견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처음에는 착한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저 무기력한 존재로 여겨진다. 무조건 착하기만 한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때로는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 부당한 일에 분노하고 억울함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재의 증명이다.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기쁨과 슬픔, 분노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덤덤한 것은 미덕이 아니라 결핍이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그것이 자신을 갉아먹을 것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들이 항상 무감각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어리석음 때문이다. 착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가혹해진다. 무조건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도구가 되고 만다. 착함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 상황이 요구할 때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답다는 증거이다.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더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다. 강한 감정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감정이란 무기와도 같다. 적절한 순간에 사용해야 한다. 심지어 새들도 허수아비를 비웃는다.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늘 착하기만 한 사람, 항상 참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허수아비처럼 보일 뿐이다. 아무리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어도 세상은 그를 쉽게 무시할 것이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주변에 휘둘리고 이용당하고 상처받는다. 쓴맛과 단맛을 번갈아 섞을 줄 아는 것이 좋은 감각이다. 인생은 다양한 맛이 섞여야 한다. 단맛만 경험하려는 사람은 진짜 세상을 모른다. 오직 달콤한 것만 좇는다면 결국 현실의 쓴맛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때로는 쓴맛도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는 자신이 쓴맛이 될 줄도 알아야 한다. 단맛만 있는 것은 아이들과 바보를 위한 것이다. 성숙한 사람은 때로는 따끔하게 말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해질 줄 안다. 너무 무감각한 나머지 착하다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불행이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채 남들에게만 맞추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착하다는 이유로 참고 착하다는 이유로 맞춰주다 보면 결국 자신을 희생하게 된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스스로를 잃어버린 사람을 존중하지는 않는다. 착함을 지키되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라. 필요할 때는 단호해지고 부당함에는 맞설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어리석음을 고집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에 스스로를 얽매인다. 그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그것을 일관성이라 착각하며 계속 밀고 나간다. 속으로는 자신을 비난하면서도 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변명을 늘어놓는다. 처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단순한 부주의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고집하면 결국 진짜 어리석은 사람으로 확정된다. 경솔하게 한 약속이나 잘못된 결심이 우리 삶을 영원히 구속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끝없이 연장하며 눈앞만 보고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한다. 그들은 충실한 바보가 되고 싶어 한다.
있는 법을 알아라. 이는 기술보다 운이 더 많이 필요한 일이다. 가장 잊어야 할 것들이 오히려 가장 쉽게 기억된다. 기억은 비열하게도 필요할 때 떠오르지 않으며 어리석게도 떠올리지 말아야 할 때 나타난다.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는 너무나 상세하고 즐거움을 줄 때는 무심하게 흘러간다. 때로는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우리는 그 해결책조차 잊어버린다. 기억을 훈련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도 지옥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은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어리석은 순진함 속에서 늘 행복할 뿐이다. 많은 즐거운 것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더 좋다. 그럴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첫날에는 기쁨이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그 이후에는 타인의 것이 된다.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일 때 우리는 그것을 두 배로 즐긴다. 이를 위험 없이 즐길 수 있고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질 수 없을 때 오히려 그 맛은 더 달콤해진다. 심지어 남의 물조차도 꿀처럼 느껴진다. 무언가를 소유하면 즐거움은 줄어들고 불만은 늘어난다. 빌려줘야 할지 빌려주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은 결국 남을 위해 관리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 혜택은 친구보다 적들에게 더 돌아가게 된다. 부주의한 나를 만들지 마라. 때때로 운명은 장난을 치기를 좋아하며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덮쳐온다. 지성, 신중함, 용기, 심지어 지혜조차도 늘 시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자신감을 느끼는 날이 오히려 가장 실망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다. 주의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가장 경계심이 부족한 법이다. 그럴 줄 몰랐다라는 말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우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들은 우리의 강점이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 우리를 평가하고 분석한다. 그들은 우리가 빛나는 순간을 알고 있으며 그날에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날을 골라 시험을 한다. 당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라. 적절한 순간에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은 많은 사람을 진정한 인물로 만들어준다. 물에 빠졌을 때 비로소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소심함 속에 갇혀 자신의 능력을 묻어두었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은 명성을 얻을 기회를 준다. 고귀한 사람이 자신의 명예가 위태로워졌을 때 그는 1000명이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카톨릭 군주 이사벨 1세였다. 그녀가 적절한 순간에 내린 결정 덕분에 위대한 대장군은 명성을 얻었고 수많은 인물들이 영원한 명예를 얻었다. 그녀는 이런 정교한 방식으로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냈다. 부드러운 말은 조용히 전해져야 한다. 화살은 몸을 꿰뚫지만 나쁜 말은 영혼을 꿰뚫는다. 좋은 사탕은 입에서 좋은 향기를 내듯 말을 잘 다루는 것은 섬세한 기술이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말로 해결되며 때로는 말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자만에 빠지거나 현실을 모를 때 그들과의 대화에서는 공기처럼 가벼운 말이 유용하다. 특히 권력자의 말 한마디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입을 늘 달콤한 설탕으로 채우고 말을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사탕처럼 만들라. 적조차도 거부할 수 없도록.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부드럽고 즐거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중에 하는 일을 먼저 한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같은 일을 하지만 차이는 언제 하느냐에 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순간에 행동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순간에 행동한다. 처음부터 거꾸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그 이후의 모든 행동도 그렇게 될 것이다. 머리에 담아야 할 것을 발로 짓밟고 오른쪽을 왼쪽으로 돌려버리며 모든 일을 서투르게 처리하게 된다. 빛을 보는 단 한 가지,
올바른 방법이 있다. 최대한 빨리 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일을 결국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결국 해야 할 일을 미리 파악하고 기꺼이 실행하며 그 과정에서 명성을 쌓는다. 새로움의 이 점을 활용하라. 당신이 새로운 존재인 동안 사람들은 당신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새로움은 변화로 인해 모두를 즐겁게 한다. 사람들의 감각은 신선함을 원하기 때문이다. 막 등장한 평범함조차도 이미 익숙해진 천재보다 더 높이 평가된다.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와 어울리기 시작하면 빠르게 낡아버린다. 그러나 기억하라. 새로움이 주는 영광은 오래가지 않는다. 단 며칠이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존경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 처음 주어지는 존경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잡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붙잡아라. 새로움의 열기가 식으면 열정은 차가워지고 기쁨은 곧 짜증으로 변할 것이다. 모든 것에는 자신의 계절이 있으며 그 계절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법이다. 대중적인 것을 혼자만 비난하지 마라.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비록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별난 태도는 언제나 반감을 산다. 잘못된 경우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대중적인 것을 경멸하면 결국 당신도 경멸받게 될 것이며 나쁜 취향을 가진 채 홀로 남겨질 것이다. 만약 좋은 점을 찾을 줄 모른다면 그 무딘 감각을 드러내지 말고 섣불리 모든 것을 싸잡아 비난하지 마라. 대개 나쁜 취향은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미 그러한 것이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아는 것이 적다면 각 분야에서 가장 확실한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독창적이라고 여기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을 감수하면 결국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 이미 검증된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는 것이 적다면 큰 길을 따라가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확실한 길이 특이함보다 언제나 더 안전하다. 당신이 파는 것에 예의를 더하라. 그러면 상대는 더 큰 의무감을 느낄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의 요청은 관대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선물보다 힘이 약하다. 예의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치게 만든다. 그리고 세련된 태도는 그 의무감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고귀한 사람에게 가장 값비싼 것은 그에게 무료로 주어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두 번 팔게 된다. 하나는 본래의 가치로, 또 하나는 예의가 더해진 가치로. 그러나 비열한 자들에게는 세련됨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들은 품이라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성격을 이해해야 그들의 의도를 꿰뚫을 수 있다. 원인을 알면 결과를 알 수 있고, 결과를 보면 동기를 알 수 있다. 우울한 사람은 언제나 불행을 예측하며 반대만 하는 사람은 오직 결점만을 본다. 그들은 늘 최악의 경우만을 생각하며 지금 존재하는 좋은 점은 보지 못한 채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행만을 예고한다. 감정에 휩쓸린 사람은 결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사람은 각자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말하며 그 결과 대부분의 말은 진실에서 멀어진다. 얼굴을 읽을 줄 알고 그 속에 숨겨진 영혼의 문자를 해독할 줄 알아야 한다. 항상 웃는 사람은 어리석고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다. 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는 과도하게 따지거나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인상이 나쁜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라. 이들은 자연히 자신을 덜 축복했다는 이유로 세상에 복수하려 한다. 사람은 보통 아름다운 만큼 어리석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는 현명한 마법과도 같은 것이다. 매력과 예의로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 그들의 도움까지 이끌어내라.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소용없다.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을 칭찬하게 만드는 비결이며 칭찬은 타인을 다스리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된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매력적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행운이다. 그러나 이는 타고난 자질에 적절한 연출이 더해질 때 더욱 효과적이다. 매력은 호의를 이끌어내며 결국 모든 이들의 지지를 얻게 한다. 흐름에 따르되 품위를 지켜라. 항상 심각하거나 화난 표정을 짓지 마라. 이는 일종의 예의이다. 대중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품위를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 때로는 다수의 길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사람은 사적으로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농담 한마디로 잃는 것이 수년간의 엄숙함으로 얻은 것보다 많을 수도 있다. 항상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지 마라. 지나친 개성은 결국 타인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또한 과도하게 까다롭거나 예민하지 마라. 그것은 여성적인 태도이다. 심지어 영적인 문제에서조차 지나친 예민함은 우스꽝스럽다. 진정한 남성다움의 핵심은 남성답게 보이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적인 특성을 흉내낼 수 있지만 남성은 여성적인 특성을 흉내내지 말아야 한다. 자연과 예술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새롭게 하라. 사람의 상태는 7년마다 변한다고 한다. 그러니 이 변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취향을 더욱 높이고 세련되게 만들어라. 첫 7년이 지나면 이성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7년마다 새로운 완성도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성장할 것임을 기대하라.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거나 신분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꾼다. 때로는 그 변화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커다란 변화였는지를 깨닫게 된다. 20세에는 공작새처럼 화려하고 30세에는 사자처럼 용맹하며 40세에는 낙타처럼 인내하고 50세에는 뱀처럼 지혜로우며 60세에는 개처럼 충직하고 70세에는 원숭이처럼 가벼워지며 80세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자랑하라. 각각의 재능에는 드러내야 할 적절한 순간이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하라. 매일 성공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조차도 빛나게 만들며 큰 재능은 더욱 놀라운 광채를 발한다. 재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드러내는 능력까지 갖춘다면 그 결과는 경이로울 것이다. 세상을 매혹시키는 법을 아는 민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스페인인들이 가장 뛰어나다. 세상이 창조되자마자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빛이 존재했다.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만족을 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모든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특히 그것이 진정한 실력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완전함을 부여하는 하늘조차도 우리에게 스스로의 재능을 드러내라고 권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때가 아니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때를 놓친 과시는 무의미하며 억지스러운 과시는 오히려 경멸을 부른다. 과시는 자칫하면 허영으로 변하고 허영은 결국 멸시로 이어진다. 따라서 과시는 절제되어야 하며 과도한 드러냄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높이 평가되지 않는다. 때로는 조용한 웅변과 가벼운 태연함이 가장 강력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감춤이야말로 최고의 찬사를 얻는 방법이다. 부족함이 오히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자신의 완벽함을 한 번에 다 드러내지 마라. 조금씩, 천천히, 점진적으로 보여주어라. 한 번에 빛나는 순간이 더 위대한 순간으로 이어지게 하라. 그리고 첫 번째 박수가 다음 순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게 하라.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과실을 눈치채면 그 순간 당신의 재능조차도 결점이 되어버린다. 결국 당신은 외면당하고
특이한 사람이라는 비난만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아름다움조차도 지나치면 명성을 해칠 수 있다. 타인을 주저하게 만들면 그것은 불쾌함을 유발하며 과한 개성은 더욱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악덕을 드러내고 싶어하며 스스로를 실추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심지어 지적인 영역에서도 지나친 것은 결국 아는 채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 당신을 반박하는 사람에게 즉시 대응하지 마라. 먼저 그들이 영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무례한 것인지 파악하라. 항상 고집 때문만은 아니다. 때로는 교묘한 책략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속임수에 말려들지도 무례함에 기가 눌리지도 마라. 어느 누구보다도 신중함이 필요한 상대가 바로 스파이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그를 상대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신중함이라는 열쇠를 문 안쪽에 꽂아 둠으로써 그가 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고결한 사람, 올바른 행동은 사라지고 감사의 빚은 더 이상 갚아지지 않으며 사람들은 타인에게 마땅한 대우조차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공헌조차도 이제는 가장 적은 보상을 받는다.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성향을 가진 국가들도 존재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배신을, 어떤 나라에서는 변덕을, 또 어떤 나라에서는 기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타인의 나쁜 행동을 보고 그것을 따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경계하기 위해 기억하라. 타인의 타락한 행동은 당신의 고결함마저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나 고결한 사람은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다.